안녕하세요. 정은이 엑셀 정은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엑셀 강의, 물론 초보를 위한 강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제 강의 혹시 들으셨나요? 네네. 그 어레이 포뮬러, 배열 수식이 무엇이고 또 배열 수식을 사용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이런 방향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강의도 그 연속에 해당돼요. 바로 배열 수식을 좀 더 레벨업 시켜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배열을 배우는 건 보다 조건을 잘 다루기 위함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엑셀을 쓰는 것도 조건 때문이죠.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많이 팔린 제품 모두 몇 개야 말해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달보다 이번 달 확 판매량이 오른 거, 최대 오른 거 어떤 제품이지? 핫한 제품 어떤 거야? 이런 조건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배열에서 조건을 좀 더 깊이 쓸 수 있는 그 방법, 그걸 좀 배워볼 겁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내주고. 자, 제가 준비한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보시면 판매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한 그 식품 가게를 여러 개 이제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감자, 연근, 고추장 이런 거 막 팔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뭐죠? 점포마다 판매가 어떤 데는 잘 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좀 미흡한 그런 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판매처들 중에서 저는 꽂혔어요. 신선생식품. 얘네가 요 점포에서 팔린 판매량의 합계만 모아서 얼마지 하고 여기다 구하고 싶어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엑셀로 한번 써볼게요. 먼저 는 가로를 열어요. 왜요? 조건을 좀 써봐야 되니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다른 점포 필요 없어. 신선생식품만. 그럼 이 범위에서 쭈루루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데이터가 많아도 끄떡없어요. 자, 이 범위에서 물어볼 거죠. 뭐라고요? 이 데이터에서 신선생식품 이 점포 이거 만족하는 애들 나와.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할 거죠? 그야 저기 판매량 합계를 구할 거죠. 그렇죠. 그럼 판매량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D3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여기까지야. 좋아요. 가로 닫읍시다. 그럼 얘네들을 뭘 할 거예요? 그야 신선생식품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할 거지. 맞아요? 그래서 합계는 썸함수 쓰는 건가? 예, 앞에다 썸도 멋있게 써요. 가로 열고. 왜? 함수의 생명은 가로. 끝에 닫고.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엑셀에서는요. 이 B3에서 B의 26 이 조건 있잖아요. 이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그 조건이 참이니? 즉 B의 3번지에서 26까지 쭉 보면서 너가 신선생식품하고 똑같아? 그럼 어때요? 그래, 아니야. 둘 중에 하나죠, 조건은. 그러면 그래, 그럼 뭐예요? 참, true 값을 반환하고 아니야, 같지 않아. 그럼 false를 반환합니다. 보여드리죠? 자, 엑셀에서 바라보는 이 데이터의 결과는 F9 키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F9 누르면 이게 엑셀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너는 신선생식품이 맞네? true 값. 그 다음 두 번째, 너는 신선생식품 아니네? false. 이런 식으로 다 값들을 표현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럼 이 데이터와 true에 해당하는 판매량 값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 true 값을 보통은 1로, for에서는 0으로 간주를 합니다. 안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환하는 어떤 또 연산자가 있지요. 자, 일단 이거 이해되죠? 자, ESC 일단 누르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단 여러분이 쓴 수식은 자,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우선 B3에서 B의 26이 똑같니? 뭐랑요? 신선생식품 이 데이터와 같니? 그럼 얘가 같은 데이터만 true, false, true, false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합계를 구할 범위가 D3에서부터 D26까지야.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 가로 닫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뭔가 제스처를 취해줘야 되죠. 그래서 true 값이 보통 통상적으로 1이라고 한다면 1에다가 D의 3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12죠. 1 곱하기 10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요. D4는 판매량의 합계 대상이 아니죠. 왜? 신선생식품이 아니니까. 즉 얘는 false예요. 그럼 0이에요. 0에다 15를 곱해도 결국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곱하기를 쓰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왜? 배열이니까. 그럼 답이 신선생식품의 판매량 합계는 32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배열. 배열에서의 단순 조건. 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 좀 더, 자, 요거 너무 촌스럽죠? 자, 좀 더 화려하게 제가 보여드리죠? 자, 보시면은 판매량 합계 나왔죠? 자, 근데 여러분이 신선생식품의 판매량 합계만 원할까요? 아니죠. 욕심이 생기죠. 나 우리 야채의 판매량 합계도 알고 싶어. 나는 연꽃식품의 판매량 합계도 알고 싶어.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네. 점포 이름이 목록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에 자, 좀 전에 썼던 식 좀 고급지게 쓸까요? 뭐라고요? 눈썹 그리고요.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뭐죠? B3에서 B의 26까지 이 범위의 데이터가 똑같니? 뭐랑요? 그렇죠. 바로 제2의 3번지를 쓰면 되겠죠. 요 바로 위에 셀. 그죠? 아까는 대놓고 신선식품 썼지만 얘는 이렇게. 됐죠? 자, 가로 닫고 곱하기 그 다음은요. 자,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 거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똑같은 범위, 판매량 범위 D3에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방향키 여기까지 됐습니까? 가로 닫고 이 조건 그리고 가로 썸함수의 가로 안 닫았죠. 색깔이 달라요. 가로 닫고 자, 배열의 산뜻한 마무리 컨트롤 쉬프트 엔터. 자, 참고로 답 0 나오죠. 왜 0이죠? 위에 판매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신선생식품 32개 판매량 합계 32 나오죠. 우리 야채는 얼마나 팔렸나? 74. 우와. 초록 야채는 69. 판매량 합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스마트해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판매량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2개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나는 신선생식품이 판매하는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 식품들 중에서도 이 밀 고추장 있죠. 예. only 신선생식품 점포에서 판매하는 밀 고추장 도대체 몇 개나 팔았는지 그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조건이 몇 개입니까? 무조건 판매처가 신선생식품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뭡니까? 자, 여기다 한번 좀 조용히 써볼까요? 자, 정리정돈의 시간. 자, 맨 먼저 뭐예요? 우선 는 가로 열고 뭐죠? B3에서 끝까지
이 범위의 데이터가 신선생식품 이고, 그리고 참고로 그리고는 뭐냐면 이 조건도 만족하고 또 그 다음 조건도 만족해야 돼. 자, 두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뭐예요? 이번에는 신선생식품 중에서도 자, 식품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 범위에서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고요? 밀, 고추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두 개 조건에서 이제 만족하는 애가 있으면 뭡니까? 합계는요. 판매량의 합계 범위. 됐나요? 아, 조건 하나 더 썼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조건 만족하고 그럼 중요한 거 결론은 뭡니까? 이것의 합계를 구할 거야. SUM 가로 열고 끝에 가로 닫고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건 그리고 이 조건은 무조건 true 또는 false라고 했는데 맞아요. 보여드리죠. 자, 여기에 여러분 우선 카피 먼저 뜨고요. 자, 컨트롤 C 먼저 해놨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요 조건 있죠. 첫 번째 조건 B3에서 BA26 요 조건 보여드렸어요. F9 누르면 true, false 막 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범위 잡으니까 요것도 역시 F9 이렇게 떠요. 그러면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거 이게 AND거든요. 그러면 두 조건이 첫 번째 어떻습니까? true? 그럼 얘는 false? 어때요? 양쪽이 모두 참이어야만 결과가 참인 게 바로 AND예요. 그러니까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돼요. 마치 엑셀의 AND 함수를 생각하면 돼요. 두 조건이 모두 참. 그럼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true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보면은 네 번째 true 나오죠? 보이세요? 그럼 얘는 뭐예요? true. 그러면 얘는 1이 돼요. 그러면 1, 그러면 D3에서 D26의 네 번째 데이터 바로 요 애가 되는 거죠. 요 애.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돼요? 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AND는 두 조건이 모두 true일 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true이면 true. true false는요. 0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모두 참일 때 두 조건 모두 참이면 결과 참. 참 거짓은 거짓. 이해돼요? 이게 AND입니다. 그럼 AND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요 사이에 자, ESC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컨트롤 V 자, 식 나왔죠? 이제 요거 요 수식이었죠? 요 사이사이에 AND는 곱하기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요거는 뭐예요? D3에서 D26은 조건이 아니죠. 이 범위, 합계 범위.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은 보세요. 밀 고추장은 신선생식품에서 판매한 밀 고추장의 합계는 모두 2개.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은 신선생식품 여기 5개 있네요. 그러면 2개, 5개, 7개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배열의 AND 조건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량 합계. 자, 여기도 역시 그럼 자동화해서 한번 써볼까요? AND 연산해서. 어떻게 썼죠? 사실 저는 컨트롤 V. 자, 이 수식 쓸 거죠, 여러분? 근데 신선생식품 대신에 제가 요 칸에다가 점포 이름을 다 표시했기 때문에 요거를 셀 번지 요렇게. 그 다음에 밀 고추장 대신에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들 바로 요 아래 칸에 제가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록 셀 번지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뭘로 연결한다? AND 연산이라는 거 곱하기
이렇게 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처음에 0 나오죠. 왜? 자, 제가 얘기하죠. 신선생식품에서 판매하는 뭐 어떤 거? 밀고추장 7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메주 된장은 몇 개나 팔렸지? 6개 나오죠. 요렇게 간단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옛날에는 엑셀의 버전이 좀 로우였을 때는 이렇게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팍 썼어요. 근데 엑셀이 점점점 고급지게 바뀌면서 버전업 되면서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야, 조건에 따라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2개라고? 그럼 SUMIF-S 써. 그냥 SUMIF-S. 뭐 배열이야. SUMIF-S가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거는 배열 수식을 안 써도 돼요. 그냥 SUMIF-S를 써도 됩니다. 헐, 어떻게 해요? SUMIF-S를 모르는 분들 아시면 난 아까부터 알고 있었지만 듣고 있었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자, SUMIF-S 뭡니까? 조건들의 합계. 자, 그러면 맨 처음에 sum range 무엇입니까? 자, sum range를 먼저 알아봅시다. 자, 먼저 보시면은 얘는 합계를 구할 범위부터 먼저 써줘요. 이 아규멘트에 맞게끔 데이터만 넣어주면 되죠. 자, 합계를 구할 범위. 나 판매량 합계 구할 거야. 이렇게 쉼표 찍고 어떤 자 조건 크리테리어 레인지 1 나오죠. 일단은 점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점포가 말이지. 쉼표 찍고 얘랑 똑같아야 돼. 됐죠? 이게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값.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은 말이지 식품명. 요 범위가 여기 나와 있는 요 조건하고 똑같아야 돼. 요 값하고 똑같아야 돼. 더 이상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가로 닫아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same. 이게 편한데? 이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이거랑 어때요? 훨 편하죠? 그래서 SUMIF-S 함수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업무에서 나 몰라. 그러면 sum 3총사만 알면 돼요. SUMIF, SUMIF-S. SUMIF는 뭐예요? 조건 하나. 아까 얘 같은 애 있죠? 얘. 어떤 점포의 합계량이 얼마야? SUMIF 쓰면 돼요. 이것도. 보여드려요? 더 간단해요. 는 SUMIF. 야, 조건 좀 쓸게. 이렇게요. 근데 얘는 이제 range부터 쓰라 그랬죠. 자, range는 뭐냐면 조건의 범위. 즉, 어떤 점포. 바로 B3에서 BA26 이 범위에서 똑같니? 뭐랑요? 여기 조건값.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이 하나니까 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합계 범위 뒤에다 쓰면 돼요. 근데 조건이 많으면 어때요? 헷갈리니까 합계 구할 범위 정신 차리자 맨 앞에 놓는 거예요.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엔터꽝 보세요. 똑같네. 이거예요. 그럼 배열을 왜 써야 되는 거죠? Why? 좀 이따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 AND가 있으면 실과 바늘처럼 뭐가 있습니까? OR도 있어요. OR이요? 네. 자, OR을 보여드리죠. 예를 들어 점포가 연꽃식품이라는 점포. 얘는 오로지 연근만 파는 점포다 이거예요. 연꽃식품. 그래서 연꽃식품 점포가 연꽃식품이거나 또는 연꽃식품이 아니어도 연근식품 있죠. 예. 그 판매량의 합계를 여러분이 여기다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꽃식품에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연근식품의 판매량 합계랑 연꽃식품의 판매량 합계. 예.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아무튼 판매량 합계 구하겠다 이겁니다.
됐어요? 이게 5R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식을? 는 합계니까 뭐예요? sum. 자, 가로 열고 가로 한 번 더 열게요. 왜? 조건 써야 되니까. 첫 번째 점포 B3부터 어디까지? B의 26까지. 자, 너네가 똑같니? 뭐랑 똑같아요? 연꽃식품 이 점포랑 똑같아? 이렇게 쓰라고요. 가로 닫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식품이 말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식품이 연근이니? 연근? 그러면 연꽃식품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연근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만족하는 애들의 합계 범위 어디? D3부터 어디까지? D의 26까지. 됐습니까? 예. 네. 그리고 썸하면서 가로 닫고. 그럼 얘네들은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의 합계를 이제 구해줄 거란 말이에요. 저의 얘기가 맞습니까?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 여기다 곱하기를 이렇게 쓰느냐,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더하기를 쓰느냐. 5R은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표시를 해요. 더하기. 더하기는 뭐냐면, 자, 우선 제가 카피합니다. 컨트롤 C. 자, 보시면 얘는 이거 뭐 이제 많이 봐서 이제 익숙해졌어요. 자, 여기까지가 F9 누르면 true, false, true 뭐 나오죠. 요 뒤에도 슝 두 번째 조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즉 false, false 얘네는 구제불능, false, false 구제불능, true, true. 아이고 이거는 뭐 금상첨화죠. 좋은데 좋아요. 얘는 참값이죠. 그럼 세 번째에는 무조건 합계 더할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false. 다섯 번째는 뭡니까? false인데 얘는 true예요. 이것도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5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니까 어때요? 뭐라고 메시지가 뜨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아유 이런 수식이 또 카피가 또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다시 쓰긴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sum 방금 전에 썼던 거, 첫 번째 조건 말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조건이 연꽃식품,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요거였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이게 연근하고 똑같니? 연근. 됐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 합계 구할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썸에 대한 가로. 그리고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and 5R이죠? 자, 5R은 곱하기가 아니라 요 가운데 더하기로 표시를 합니다. 플러스. 이렇게 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쳤더니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떠요. 플러스 곱하기 이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5R에서는 sum 가로 열고 if 조건을 쓰게 됩니다. 5R 조건, 5R 수식을 쓸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자, if 함수는 조건이죠. 자, 조건들 몇 개입니까? 2개. 뭐하고 뭐예요? 네, 바로 여기 B3부터 B의 26이 연꽃식품하고 같니? 그 다음에 더하기 또는, 그쵸? 자, 또는 여기 C3부터 C의 26이 뭐랑 똑같아요? 연근하고 똑같니?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참이면 쉼표를 찍고 if 함수는 그렇죠? 여기까지 조건이고 이게 참이면 뭐예요? 합계를 구할 범위 어디? 바로 여기죠. D3부터 D에 26까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sum에 대한 가로 닫고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하고 컨트롤 Shift 엔터. 자, 참고로 에러 뜨지요. 자, 어디서 에러가 뜨느냐? 여기 병합셀 뭐 이렇게 뜨는데, 자, 제가 요거 그대로, 자, 컨트롤 C 누르고 ESC 누른 다음에, 자, 빈칸에 일단 표시를 내보죠. 컨트롤 V. 어때요? 36개 나오네.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다. 예, 이거예요. 이게 OR이에요. 근데 우리 업무에서 OR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AND지만 OR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판매처가 우리 야채나 초록 야채 이 두 개의 점포의 판매량 합계만 여러분이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판매처가 우리 야채랑 초록 야채요? 예.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 는 sum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는 sum 가로 열고 뭡니까? if 가로 열고 그 다음에요. 첫 번째 조건 B3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똑같니? 이렇게 써야죠. 뭐랑요? 우리 야채랑 똑같아. 가로 닫고 또는 우리 야채나 초록 야채죠. 자, 가로 열고 똑같은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sum if s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똑같니? 뭐요? 초록 야채. sum if s는 여러분 and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함수예요.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 이 조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거. 이거 만족하고 그 다음 이거 만족하고 그것의 합계. 그러니까 sum if s의 모토는 and 함수예요. 근데 얘는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식을 써야 돼요. 가려운 부분이죠. 자, 가로 닫고. 그러면 요 두 조건들 중에 하나가 하여튼 참이면 쉼표 찍고 나는 합계를 구할 범위 D3부터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리고 if에 대한 가로 닫을 테야 sum에 대한 가로 닫을 테야 그리고 우아하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니까 답이 143개 나오죠. 판매량 초록 야채와 우리 야채에서 판매된 제품의 판매량 합계는 14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배열에서는 AND 조건, OR 조건을 쓸 수가 있다는 거. 네. 자,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썸만 써요? 아니요, 여러분. 맥스를 이용해, 에버리지를 이용해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최대 판매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자, 최대 판매량을 구하고 싶어요. 뭐에? 어떤 점포에서 판매한 최대 판매량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최대 값 구할 때는 뭐 했어요? 그야 맥스를 쓰지. 예, 단도직입적으로 쓰겠습니다. 왜 단도직입적으로 쓰는 거죠? 조건을 아까 쓰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믿는 거죠. 뭐 가로 열고. 자, 조건 어떻게 써야 돼요? 그야 점포 B3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 범위가 똑같니? 뭐랑 똑같아요? 예, 바로 위에 있는 제가 만들어 뒀어요. 이 위에 있는 요 셀 번지 요 애랑 똑같니? 됐어요? 예. 이 애랑 똑같으면은 그것에 해당하는 얘는 true나 false값 보여준다 그랬죠? 그럼 그 값을 0, 1 이렇게 간주를 엑셀이 한다면 거기에다 곱하기 뭐 바로 최대값을 구할 범위
자, 최대값 구할 범위는 뭡니까? 그렇죠. 판매량 범위. 됐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맥스에 대한 가로 닫고 그 다음 뭐예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렇게 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 갔지? 짜잔! 맨 처음에 0 나오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선생식품에서 판매한 판매량의 최대값은 12예요. 12개 판매한 게 최고값이에요. 보여드리죠. 감자 12개 판 거 이거 같은데요. 그죠? 얜 2개. 별 볼 일 없네요. 그죠? 7개, 5개, 6개. 더 이상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맞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맥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배열 수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신기하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max if s 함수 요걸 이용하면은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max if s요? 예. 최대값 구한다. 조건들. 뭔 얘기예요? 조건이 여러 개인 그런 수식을 써서 최대값 내가 구해줄 수 있어. 이겁니다. 모르겠다고요? 알려드리죠. 는 max if s 일단 써요. 가로 열고 max range 뭡니까? 최대값을 구할 범위만 일단 먼저 말해줘. 그래요. 얘도 조건이 여러 개면 머리 아프니까 판매량의 최대값 구할 거야. 맞아요? 예. 근데 조건이 있단 말이죠. 쉼표 찍고 자, 알려주겠니? 네, 크리테리어 레인지 1 바로 첫 번째 조건 뭡니까?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점포 이름이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예, 이렇게요. 이 점포 이름들 중에서 자, 어떤 점포? 바로 여기 M의 3번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 가로 닫고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same, same. 똑같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전 버전에서는 배열 수식을 활발하게 사용했다면 요새는 이런 sum if s, max if s, count if s 이런 주어 같은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average if s 이런 함수들이 정말 생유한 함수들이에요. 감사하죠. 뭐. 그럼 배열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예전에 비해. 그럼 배열 괜히 배웠네요. 우훗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자, 짜잔. 비장의 무기. 자, 보여드리죠, 여러분. 예, 데이터가 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야채 이제 영어로 좀 써봤어요. vegetable. 자, 나왔는데요. 야채 이름 나와 있고 7월 달에 이제 판매한 그 판매 양들 8월에 판매한 양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8월 달에 7월 달에 비해서 즉 전월 대비 8월 달에 좀 많이 팔린 제품이 야채 개수가 모두 몇 개나 되는지 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럴 때 바로 배열을 쓰면 좋아요. 단번에. 그러면 자, 8월 달이 7월 달에 비해서 일단 많이 팔린 이 개수가 몇 개냐? 야채들의 개수. 그죠? 이거를 구할 때 배열을 쓰면은 여러분은 직진해서 원하는 값을 깔끔하게 여기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구합니까? 몇 개니까 카운트를 써야 되나? No. 그럼 뭐예요? sum 함수를 쓰면 됩니다. sum을요? 여기다? 예. 그럼 여러분 8월 달이 7월 달에 비해서 많이 팔렸다는 건 뭐예요? 8월에서 7월 빼면 뭐예요? 8월에서 7월 뺀 결과가 0보다 크면은 8월 달이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자, 식으로 써볼게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상상하지 마세요. 자는 가로 열고 뭡니까? 배열은 뭡니까? 예, 모든 셀들의 집합, 즉 8월달 데이터 범위, 이 범위 8월 데이터에서
1대1 매칭 되니까 7월달 데이터 범위 이걸 빼요. 맞아요? 이렇게 쓰면은 아시잖아요. 요것과 요것이 매칭되고 매칭. 그죠? 이 결과가 하여튼 0보다 큰 애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쓰면은 얘는 내부적으로 0보다 큰 애가 자 요걸 한 번 더 묶습니다. 제가 자 요렇게 가로로 묶어줘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0보다 큰지 아닌지 이걸 알기 위해서 true다 false다 얘는 결정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true 값인 애들한테 뭐예요? true 값은 1이고 false는 0이잖아요. 그죠? 지금 배웠던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만 곱해줘요. 1이요? 예. 네. 1을 곱하나 마나 뭐 그렇잖아요. 왜냐면 true나 false는 논리값이니까. 엑셀 내부에서는 이제 1이다 0이다 이렇게 일단은 간주를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1을 곱해주면은 true 값이 만약에 여기 8월에서 7월을 뺀 결과가 0보다 크니?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false잖아요. false니까 0이에요. 0에다 1 곱하면 어차피 0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8월 데이터 228에서 200을 빼면은 양수. 어차피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는 true 값이에요. 여기다 1을 곱하면 이 데이터 한 건이 일단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다 뭘 쓰느냐? sum을 써요. 아하. 이렇게 쓰면은 얘는 그 곱한 개수는 어차피 1만 나오니까 1을 모두 더하면 결국은 카운트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돼요. 오 신기하다. 그럼 답이 나옵니까? 보여드리죠. 자 일단 저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C. 자 보시면 또 한번 보여드리죠. 자 슝 여기까지 F9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0보다 큰 애들 true가 되는 애들 여기다 1을 곱하면 어차피 1이라고요. 1 이렇게. 그러니까 1인 애들만 다 더하면 카운트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그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확인. 병합된 셀 메시지 나오죠? 자, 제가 셀 병합을 이걸 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죠. 는 sum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네, 8월 데이터 이 범위 빼기 7월 데이터 범위 그 다음 이 결과가 뭐예요? 가로 닫고 0보다 크면 여기까지가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 조건식이 하나 끝났다는 거 가로로 한 번 더 묶어줘야 돼요. 그 다음 이 결과에다가 곱하기 1만 해줘. 가로 닫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은 자 참고로 이렇게 메시지 뜨죠. 이게 셀 병합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자 컨트롤 C 자 제가 요 칸에다가 컨트롤 V 보여드리죠. 어때요? 오 15개 나오네. 나와요.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전월 대비 이번 달 판매량이 늘어난 애가 15개 제품이라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예. 이렇게 나와요. 어렵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곧바로 이렇게 만약에 하려면은 여러분은 8월에서 7월을 빼는 셀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양수가 나온 개수가 모두 몇 개일까? 카운트 if를 써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8월에서 7월 그 데이터 8월 달이 더 많이 팔렸는데 중요한 거는 전월 대비 약 50개 이상 더 많이 팔린 제품 그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50개 이상 더 팔린 거요? 네, 제가 이 셀을 다 병합해놔서 참나원. 자, 그럼 50개 이상 더 팔린 거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8월 달이 전월 대비 더 많이 팔렸고 그리고 팔린 제품이 무려 차이가
50개 이상 발생하는 제품은 모두 몇 개나 될까? 야채 개수는 몇 개일까? 이거를 구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와, 그건 또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 되죠. 개수, 자, 는 썸, 똑같은 방법이네요. 예, 는 썸 이렇게 써요. 그 다음은요, 가로 열고, 자, 가로를 한 번 더 엽니다.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일단은 전월 대비 더 많이 팔린 제품. 자, 갑니다. 일단은 8월달 데이터. 자, 여기 범위 잡아요. 자, 이 범위에서 뺍니다. 뭐를 빼요? 7월달 데이터. 자, 이렇게 일단은 범위를 잡습니다. 아니면 빼는 게 싫으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야, 너네가 8월달 데이터가 7월보다 더 커? 그런 조건들. 그러니까 무조건 이 크다, 작다, 같다는 무조건 조건이에요. 참이다, 거짓이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8월달 데이터가 7월달 데이터보다 더 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곱하기 and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8월달 데이터가 7월달에 비해서 50개 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요.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해서 D4에서 D에 30 빼기 그 다음 뭡니까? C4에서 C에 30 이 격차가 얼마? 그렇죠. 가로 닫고 50개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참고로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식이죠. 그래서 가로를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아요. 됐죠? 요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썸에 대한 가로를 닫아줘요. 얘는 곱하기 1 안 해요?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여기서 true, 여기서 조건이 만족하면 얘는 true 또는 false, 여기도 true 또는 false. 그러면 내부적으로 true는 1, false는 0이니까 1 곱하기 1, 1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은 보세요. 4건. 네. 별거 없죠? 네. 그래서 보시면 가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데이터에 해당되겠죠? 8월달 데이터가 7월에 비해서 50개 이상 차이가 나는 거. 그죠? 예, 이런 데이터가 4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8월달에, 즉, 전월 대비 7월에 비해서 많이 팔린 제품들 중에서, 그 야채 중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야채 이름은 무엇인지, 즉 8월 달에 정말 홈런을 친 제품 이름은 무엇인지 그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구할게요. 병합을 시켜서요, 제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맥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최대값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는 맥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이 뭡니까? 8월달 데이터에서 7월달을 한번 빼보면 되겠죠, 여러분. 맞아요? 네. 그래서 8월달 데이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빼기 그 다음 요거 7월달 데이터 됐죠?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가요? 네.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게 81개래요. 확인되죠? 맥스로 그렇게 답이 나오네? 네. 이게 배열의 맛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개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81개 차이가 나는 그 야채 이름이 뭘까? 바로 81개 차이가 나는 그 야채 이름. 그거를 이제 여기다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자, 는 맥스라고 썼죠. 자, 요거는 결국은 81개를 구한 거고 핵심은 얘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앞에다가
그 81개가 나타나는 지점의 데이터 값. 그래서 인덱스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자, 인덱스를 쓰기 전에 그러면 81개, 최대값 81개, 그 차이가 81개가 나는 그 지점의 위치가 몇 번째 줄인지 알고 싶어. 매치 함수를 쓰는 겁니다. 앞에다가요. 예. 항상 그 함수를 여러 개 쓸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갖고 있는 값,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 그 결과, 무엇에 해당하는 함수가 바로 맨 앞이에요. 매치, 가로 열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은 최대값을 찾을 거야.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쉼표 찍고. 자, 여러분, lookup value는 최대값이에요. 그럼 최대값은 도대체 몇 번째 줄에 해당돼? lookup array 나오죠? 바로 8월 데이터 범위에서 7월 데이터 범위를 뺀 이 범위에서, 와, 이렇게 매치를 쓰네요? 네. 정확히 일치하는 값 0.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놀랍죠? 네. 자, 이렇게 쓰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은 6번째 줄에 있어. 6번째 줄이야. 6행.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정말 상추가 있는 줄이네요. 즉, 차이가 81, 최대 차이가 나는 81은 6번째 줄에 있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6번째 줄에 살고 있는 애 이름은 뭐야? 바로 맨 앞에 이름을 알고 싶어. 이름이 뭐야? 인덱스 함수를 쓰면 돼요. 인덱스. 자, 인덱스 array 나오죠? 어느 범위에서? 네, 파프리카부터 애호박까지 이 범위에서 6층에 살고 있는 애 이름이 뭐야? 이렇게요. 6층에 사는 애. B사에서 B30 중에서 6층에 살고 있는 애 이름을 알려줘. 끝에 가로만 닫으면 돼요. 와, 이게 답니까? 네.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니까 뭐예요? 그 이름은 바로 상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오,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배열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필터링을 하던가 아니면 불필요한 몇 개의 셀을 만들어서 몇 개 셀을 만든 다음 수식을 여러 차례 자세히 써야 돼요. 그죠?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열의 맛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긴 시간 배열 수식을 자세히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원래부터 그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을, 즉 데이터 어레이를 되돌려주는 배열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함수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뵐게요. 좋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오늘. 그렇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우리 더 넓은 엑셀의 바다에서 또 배워요. See you next time. Take care and bye bye. 생유.